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다시 한번 등장하는 저희 지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지인은 진짜 많아요. 이번엔 다른 지인입니다. 아주 다릅니다. 네. 아주 달라요. 네, 다릅니다. 다른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만났던 지인과 다른 얘기를 하는 네. 지인. 네네. 넓게 지인들이 있습니다. 네. 아, 네. 부럽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은요, 소장님. 네. 네, 지인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요. 네. 약간 좀 분노 섞인 말들로 하더라고요. 네, 네.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그 지인들은 항상 분노였지 않나요? 분노 지수가 좀 높긴 해요. 네. 네, 그렇긴 하죠. 네. 네. 아무튼 자기가 알던 집이 5억에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상승장에서 거의 한 16억까지 찍더라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정말 집값이 무섭게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주변에서 많은 얘기들이 이제 네. 곧 하락할 수도 있고 집값이 빠지면 많이는 40% 정도까지 빠진다. 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또 계산을 해봤죠. 네. 16억에서 빠져봤자 9억인 거죠. 네. 5억에서 시작한 집이 떨어져봤자 9억. 네. 이건 떨어진 게 아니다는 거죠. 네, 네. 하락이 아니었다. 하락이라고 사람들이 했지만 네. 내가 보기에는 가격이 4억이나 오른 거다. 이 말이 되는 거냐. 네, 네. 이거는 좀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동산 시장이 뭔가 잘못돼가고 있다. 아, 예, 예. 네. 또 얘기를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또 네. 떨어졌다고 하지만 어찌됐든 가격이 올랐으니까 네, 네.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는데 네.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둘이서 뭐 고만고만 하니까요. 네, 그래서 소장님한테 여쭤보려고 네. 가져왔죠. 이 5억이었던 집이 네. 16억을 찍고 내려와도 9억이 된다. 이걸 과연 하락으로 봐야 되는 것이냐? 네.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 시장이냐? 건가? 아, 네. 네. 좀 어떻습니까? 네. 다르지 않습니까? 네. 좀 지금까지와 말씀하셨던 지인과는 좀 다른 지인인 거는 맞네요. 그동안의 지인분들은 거의 이제 상승을 좀 네. 주로 원하는 상승을 원하는, 지인들이었던 바라는. 반면에 이제 네. 약간은 하락을 좀 바라는 그렇죠. 지인이 있으셨군요. 네, 많이 다 많은. 주변에 아직 상승 풀어놓지 않았어요, 소장님. 네. 네,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저도 뭐 댓글이나 네. 아니면 뭐 카페 내용이나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지켜보면 굉장히 비슷한 그 지인분하고 생각이 비슷한 분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많이 들리는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정상이냐 이제 이런 뉘앙스죠. 저는 이제 좀 궁금한 게 이분들이 바라는 정상은 뭘까? 좀 납득이 되는 세상? 네. 그런 생각을 좀 가끔 가져보긴 해요. 네. 네. 이분들이 바라는 정상은 뭘까? 정상적인 시장은 어떤 걸까? 네. 여기서 더 많이 하락하길 바라는 걸까? 아니면 가격이 그냥 그냥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걸 바라는 걸까? 그러니까 이 정도 폭은 아니라는 거죠. 올라가고 내려가는 건 이 정도 폭은 아니고. 그죠? 네. 그러니까 5억에서 뭐 한 15억, 16억이 됐으면 다시 5억으로 와야 그게 정상 아니냐. 이런 얘기겠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나 어떤 시장이나 이런 걸 볼 때 네. 저는 여기에 가치관,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이제 정상이냐 아니냐 이거는 감정적인 측면이거든요. 네. 감정적인 측면을 대입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적절한 대응이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 이런 시장이나 이런 거에 감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네. 대응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12년, 13년이 이제 거의 바닥이었잖아요. 네네. 그때도 비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비싸고 그때도 이제 비슷한 얘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상담을 뭐 거의 수천 명을 상담을 하는데 이분들 중에도 대다수가 이게 정상이냐? 여기서 더 떨어져야지. 더 떨어질 거야. 네, 이렇게 저한테 오히려 열변을 토하고 가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싼 거 같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거기도 비쌌거든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비쌌습니다. 그분들한테는. 네. 예.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뭔가 사회를 바라보고 시장을 바라볼 때 자꾸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런 관점을 들이대면 정확한 분석이 힘들다는 거죠. 이미 감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라보는 감정으로 보면은 다 비정상인 거죠. 네. 문제는 뭐냐? 다 비정상인 상황에서 내가 여기에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나도 비정상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비정상이라고 이거를 보게 되면 네. 나는 정상인이잖아요. 본인이. 네. 예. 본인이 정상인이니까 나는 여기에서 멀리 해야 되는 거죠.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죠.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멀리 그리고 나만 옳은 사람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거를 만족하면서 살면은 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도 저는 이분의 이제 느껴지는 감정에서 보면 불만이 가득하거든요. 그렇죠. 느끼셨군요. 예, 불만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지금 본인의 처해 있는 상황이나 이런 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결론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부동산 시장, 지금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바라봤을 때 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죠. 주체자가 들어가지 되지 않겠다라고 않겠다. 했으면 네. 그냥 계속 그렇게 바라보면 야, 니네들은 비정상이고 그럼 나는 정상이니까 분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렇게 했으면 저 바보들 아냐. 왜 저러고 있어? 예, 바보들이니까 예, 그렇게 바라보면 되는데 분노한다는 거죠. 그럼 뭐냐? 거기에는 후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 부동산은 어찌됐든 네. 내가 멀리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뭐 부동산이 아니어도 똑같아요. 비트코인이나 이런 걸 봐도 예, 비트코인이 정상이냐 아니냐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다. 막 논하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를 자꾸 논하기 시작하면 네. 여기에서 나의 대응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여기서 부탁 아닌 뭐 부탁 예,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시켜라. 네. 그리고 나만 생각해라. 어쨌든 이거를 정상 비정상을 따르지 말고 네. 일단 내가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지를 좀 그렇죠. 대응을 대응을 하라. 해라. 대응을 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좋게 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제 삼았던 게 비정상이다 생각하고 대응을 내가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대응인 거예요. 그러면 이 잘못된 대응은 어디에서 나왔냐? 감정적으로 시장을 분석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감정선을 끄고 바라봐야 된다. 그렇죠. 감정을 배제한 채 시장을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시장이 이게 비정상적이지만 그냥 그런 느낌은 있을 수 네. 있죠. 실제로 그런 상황들은 많으니까. 근데 이런 게 반복된다. 반복되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 게 나한테 유리한 것인가. 이런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친구가 얘기했던 것처럼 5억에서 16억, 9억에 때려서 이건 나한테 너무 비싸. 네. 난 이거 안 살 거야. 5억에 네. 돈 가격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네. 이런 시장이라면 네. 나는 9억에 들어가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나한테 저는 이익이 되고. 그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데 그 네. 사람은 본인의 심리를 모르는 거예요. 어, 그 사람은 욕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떨어질 때에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성향을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뭐냐면 더 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더 싼 가격에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 것처럼 네. 나는 바닥에서 사겠다는 그렇죠. 말이 크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짜 최고 저점에 최고 저점에 내가 생각하는 가격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 가격이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가격은 있는데 네. 그게 안 오니까 이제 거기에 분노도 네. 되는 거다. 이걸 근데 표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안 해요. 왜 안 하죠? 나의 욕심이 드러나니까요? 그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분도 그 가격을 몰라요. 네,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떨어지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고 저 밑에서 싼 가격에 사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냉정하게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도 몰라요, 그거는. 저도 처음에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저게 무슨 심리지? 이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네. 신기하게 이런 분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많았어요. 연구를 하면서 이제 사람 심리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사람들의 욕심이라고 표현하는 건 많이 버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이게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욕심인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제 분석해 보니까 이분들은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을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갈 거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뭐냐? 싸게 사서 네. 정상적인 게 파는 게 이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파는 거에 포커스가 아니라 싸게 사는 거에 더 그렇죠. 중점 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픈마켓에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진라면을 이게 특정 것을 예를 들어서 좀 거시기한데 괜찮습니다. 네. 진라면을 산다라고 하면 오픈마켓에 들어가면 가격이 동일하지 않아요. 저는 진짜 제일 싼 걸 사거든요. 네. 네, 제일 싼 걸 삽니다. 근데 그 고르면 나와요. 네, 특히 뭐 오픈마켓에 들어가면 100g당 얼마, 개당 얼마 이렇게 나와요. 몇 개 샀을 때 얼마 뭐 이런 게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떨 때는 한 박스를 사기도 합니다. 소장님이야말로 욕심이 과하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저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가격은 얘네들은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어 이마트나 뭐 홈플러스 이런 데 가면 얘네들이 정해놓은 가격이 있어요. 근데 오픈마켓 가보면 얘네들보다 싸거든요. 네. 매장 가서 샀을 때 이 가격이라고 가정한다라면 내가 오픈마켓에서 이 가격에 이걸 샀으면 나는 이거 얼마를 아낀 거야. 이게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게 부동산에도 같은 개념으로 적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정해놓으면 이거를 싸게 사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싸게 사면 살수록 내가 이득이다. 약간 그렇죠. 이런 이득이 생각인 많아지는 거다. 거죠. 그래서 시장에 부정적인 사람들의 나타나는 행동이 더 많이 떨어졌을 때 싸게 사려고 하는데 이 바닥 시점을 모르는 거예요. 시장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싼 가격이 와도 이게 싸다라는 인정을 안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끝까지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떨어지다가 상승이 되면 또 그것도 받아들이는 그다음부터 거죠. 그 다음에 못 사는 거죠. 왜냐하면 더 싼 가격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뭐냐? 아, 이제는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 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상승을 해도 못 사고 네. 하락을 해도 못 못 사요. 사고 네. 불만만 많아지고 그렇죠. 뭔가 내 인생이 달라질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냐면 되면. 시장에 대한 기준이 정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동떨어져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원하는 가격대가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 훨씬 낮아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안 오면은 못 사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지금 막 이제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선에서 생각하는 삼성전자는 3만 원대가 적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저점이지 않나? 그러니까 속으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아예 모르고 그냥 더 많이 네. 떨어지길 원하는지는 그건 저도 몰라요. 네. 얘기를 해보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절대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런데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많이 더 떨어지길 바라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죠. 그러네요. 지인 얘기를 들어보면 5억의 얘기를 시작한 걸 보면 네. 9억이 아니라 5억이 떨어져야 근데 정상이 5억까지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런가? 5억 밑으로. 그런가요? 네. 아, 5억 그렇군요. 밑으로 바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시점이 왔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는 항상 세상에 불만을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는 것도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네. 내가 취할 수 있는 걸 취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시장을 배워서 시장이 어떻게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패턴을 연구해서 그 패턴에 일정 정도에 다다르면 적당하게 욕심을 덜 부리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이런 걸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게 이 네. 감정을 끄는 것 자체가 어렵고 네, 네. 욕심을 버리는 것 또한 어렵고 하지만 제가 주식을 굉장히 오래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주식은 완전 실패했어요. 네. 수억을 날렸으니까. 주식 시장을 제가 대응했던 모습들이나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건 별로 없어요. 항상 감정적인 부분에서. 이 충동적인 예, 그걸 살 때 충동 구매가 저도 모르게 이루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반드시 나타나는 게 손해로 귀결됐고 그 손해가 나타나면 이걸 메꾸기 위해서 좀 발버둥을 치는 이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이런 감정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절제가 안 되고 결국에는 이게 제로로 수렴하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아니 손해본 건 이해를 한다. 근데 그러면 주식이라도 남아 있어야지. 모든 게 없어졌다. 네, 근데 왜 이게 제로가 빵원이 되느냐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종목을 사서 이게 손해를 보는 게 아니고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면서 내 돈이 없어지면서 점점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를 사서 손해가 막 네. 나가지고 예를 들어 10만 원에 샀는데 네. 10,000원이 됐어요. 그러면 10만 원에 산 주식 수가 있잖아요. 네. 10,000원이 되더라도 주식 수는 동일하잖아요. 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하는데 저는 10만 원에 사서 이게 7만 원이 됐을 때 이걸 갖고 있지 못하고 팔아버리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7만 원어치의 다른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얘가 또 떨어져. 그런 다음에 얘를 팔고 또 다른 걸 사. 그리고 또 떨어져.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게 내 가진 원금이 주식 수도 제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사고 팔고 했지만 0으로 수렴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때가 이제 감정적이었다.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안 되더라고요.
안 이게 되죠.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주식은 주식이 네. 한번 버릇이 그렇게 들어버리니까 처음에는 극복하기 위해서 야 우량주 위주로 접근을 해야지라고 이제 삼성전자를 사는데 네. 이게 한 달이 가도 뭐 1, 2%, 네, 네, 뭐 네. 세 달이 가도 맞아요. 한 5% 올라. 재미가 없죠. 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뭐 10년이 가도 이 가격에 답답해서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버리고 다른 거를 이제 다 옮겨 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충동적인 구매로 클릭이 가고 이게 반복되더라. 그래서 이제 주식을 끄는 경험이 있는데 네네. 이걸 냉정하게 분석을 했을 때 저의 문제는 뭐였냐? 심리적으로 제가 감정적인 대응이 주였다라는 거죠. 감정에 휩쓸린 네. 주식의 경험담이죠. 네.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도 정말 이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뭐 감정이 다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일단 누가 뭐 돈 벌었다 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되고 네,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이제 부동산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게 주식은 이렇게 등락이 막 굉장히 짧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은 상승하면 뭐 한 7, 8년, 9년 막 이렇게 상승하고 떨어질 땐 또 한 7, 8년 하락하고 이게 방향이 한 방향으로 쭉 가다 보니까 우연히 감정적인 대응을 했는데 성공하는 케이스도 있고 정말 많이 망하는 케이스도 생기는 피를 거예요. 말리는 네. 경우도 있고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 네. 부동산 시장을 좀 제대로 파악을 하고 내가 좀 얻을 게 있다 네. 생각을 하려면 일단 감정선을 끄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네, 대응을 해야 되는 거. 대응이죠.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렇죠. 대응이죠. 가장 네. 중요한 건 시장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 기술적인 측면에만 계속 집착하면 안 돼요. 맞아요. 기술적인 측면에 접근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이제 팔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원칙적으로 대응하면 진짜 작년에 파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술적인 측면으로 가면 더 올라가. 더 올라가니까 더 기다려. 그러면서 자꾸 이제 감정이 되고 지금은 이제 이미 늦었어요. 늦으면 진짜 감정적이 돼요. 늦은 분들은 이때부터 포지션을 빨리 변경해서 좀 팔고자 노력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이제 시장이 오르길 바라는 거죠. 다시.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하냐? 하락을 얘기하는 사람에 가서는 막 욕하고 상승을 얘기하는 사람에서 보면 논리성이 좀 떨어지고 뭔가 근거성이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막 환상적입니다. 막 이렇게 댓글 달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신고가를 빵빵 터뜨리면서 거래도 많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는 정말 팔려고 하셨을 때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장에서 왜 팔려고 하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심리가 변하면서 뚝 네. 이 거래가 뚝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부동산이 정말 황금성이 쉽지 않은 거구나 이렇게 그렇죠. 좀 느끼기도 했어요. 네. 네. 오늘 시간은 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 비정상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는 다 필요 없다. 네. 나에게 좋지 않다. 이롭지 못하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네. 제가 사실은 이런 분들에게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나가도 될까요? 네, 방송에. 네가 이게 비정상이라 생각하면 운동을 해라. 운동이 이게 뭐 바로 뛰는 잡아라, 그게 네가. 아니고 운동가가 되라. 네가 세상을 바로 잡아라. 그럴 용기가 없으면 그냥 대응하는 거다. 맞아요. 그걸 내가 배척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로울 게 없거든요. 그렇죠. 진짜 스트레스만 네. 받잖아요. 네. 이용할 건 이용해야죠, 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약간 욕하는 분들도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상이 아닌 거를 네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정상이냐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